여러분은 한번 열어버리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을 떠올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서랍 하나를 열었을 뿐인데 그 안에서 오래된 편지 한 장이 나오고 그 편지 한 장이 마음속에 어떤 문을 열어버려서 하루의 결이 바뀌어 버리는 날처럼요. 사람들은 그런 순간을 종종 한 문장으로 말합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하지만 오늘 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문장을 조금 다르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왜 하필 상자였는지, 누가, 왜, 무엇을 열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남았다는 희망은 정말 우리를 살리는 희망이었는지 아니면 더 교묘한 덫이었는지.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세상에 왜 고통이 있는가를 설명하려 했던 아주 오래된 질문의 형태입니다. 조금 천천히 불을 낮추고 이야기의 입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에는 늘 한 인물이 먼저 등장합니다. 프로메테우스. 그는 인간을 편들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사건이 있죠. 신들의 불을 훔쳐 인간에게 건넸다는 이야기. 불은 단순한 불꽃이 아닙니다. 불은 기술이고 문명이고 생존입니다. 어둠을 밀어내고 음식을 익히고 쇠를 다루고 인간이 동물의 자리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해주는 힘. 그런데 그 힘이 신들의 허락 없이 인간에게 넘어갔다는 건 고대의 상상 속에서는 질서가 무너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들의 왕 제우스는 분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제우스가 단지 화가 났다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의 분노는 벌로 이어지는데 그 벌은 벼락이나 홍수처럼 단번에 끝나는 재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교묘합니다. 인간이 불을 얻었으니 그 대가로 선물을 주겠다. 선물이라는 말이 붙었을 때 우리는 보통 기대를 하죠. 하지만 신화는 말합니다. 어떤 선물은 포장부터가 덫이라고요. 제우스는 신들에게 명령합니다. 인간에게 보낼 아름답고도 치명적인 선물을 만들라고. 그 선물의 이름이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탄생은 마치 공방에서 만들어지는 작품처럼 묘사됩니다. 대장장이신 헤파이스토스가 흙과 물로 한 여인을 빚어냅니다. 그리고 전쟁과 지혜의 여신 아테네가 그 여인에게 옷을 입히고 장신구를 얹고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겉모습을 완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교섭의 신 헤르메스가 그녀에게 어떤 능력을 더합니다. 여기서 신화가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차갑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매력, 사람을 끌어당기는 말, 그리고 그 끌림이 만들어내는 결정들. 판도라라는 이름은 흔히 모든 선물을 받은 자라는 식으로 설명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선물이 누구를 위한 선물이었는지 신화는 끝까지 애매하게 남겨둡니다. 인간을 위한 선물 같지만 사실은 인간을 시험하고 흔들기 위한 장치. 마치 우리가 어떤 버튼을 누를 때처럼요. 이 버튼을 누르면 편해집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더 빨라집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버튼을 누른 뒤에야 알게 되는 것들이 있죠. 편해진 만큼 잃어버린 것,
빨라진 만큼 지워진 것, 더 많이 안 만큼 되돌릴 수 없게 된 것. 판도라는 그런 방식으로 세상에 도착합니다. 판도라는 인간의 세계로 보내집니다. 그녀가 도착한 곳에는 프로메테우스의 동생 에피메테우스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에피메테우스는 흔히 뒤늦게 생각하는 자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일이 터진 다음에야 깨닫는 사람. 신화 속에서 프로메테우스는 동생에게 경고했다고들 하죠. 제우스의 선물을 쉽게 받아들이지 말라고요. 하지만 에피메테우스는 결국 판도라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함께 딸려온 어떤 용기가 들어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아주 인간적으로 변합니다. 신화는 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거창한 폭발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된다고 말하거든요. 저게 뭘까? 한 번만 열어볼까? 잠깐 보는 건 괜찮겠지? 설마 큰일 나겠어? 이 짧은 문장들이 우리 밤을 얼마나 자주 뒤흔드는지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서 한번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표현을 뒤집어 봅니다. 사실 고대 그리스어 원전에서 판도라가 열었다고 전해지는 것은 작은 상자라기보다 파토스라는 커다란 저장 항아리에 더 가깝습니다. 파토스는 곡물이나 기름, 와인 같은 것을 대량 보관하던 그릇이에요. 사랑키만한 곳도 있고 더 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판도라의 상자라고 말하게 된 데에는 번역과 이미지의 역사가 섞여 있습니다. 16세기의 인문학자 에라스미스가 이 신화를 라틴어로 소개하는 과정에서 원래의 파토스를 상작적 의미로 옮겼다는 설명이 널리 알려져 있고요. 그가 남긴 속담집 아다기아 맥락에서 이 표현이 굳어졌다는 이야기 역시 함께 전해집니다. 결국 항아리는 상자가 되었고 상자는 수백 년 동안 미술과 문학 속에서 더 손에 쥘 만한 물건으로 그려지면서 지금의 관용구가 된 거죠. 하지만 저는 오늘 밤 굳이 상자냐 항아리냐를 가르는 데서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었나? 그리고 왜 인간은 열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들을수록 더 열고 싶어졌나? 신화는 말합니다. 판도라가 그 용기의 뚜껑을 여는 순간 그 안에 갇혀있던 것들이 세상으로 퍼져나갔다고요. 병, 고통, 근심, 질병, 불화. 사람의 삶을 조금씩 갉아먹는 수많은 것들. 여기서 저는 과장된 공포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신화의 무서움은 피가 튀는 장면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현실의 질감에 닿아 있기 때문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슴 안쪽이 이유 없이 무겁고 괜찮은 척 웃다가 혼자 있을 때만 한숨이 깊어지는 날.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온종일 머릿속에서 돌고 돌아 잠들기 직전까지 따라오는 밤. 신화는 그런 것들을 세상에 풀려난 재앙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이 이야기의 핵심을 찌릅니다. 모든 것이 흩어져 나간 뒤 단 하나만 그 안에 남았다고요. 바로 엘피스, 희망입니다. 희망이 남았다는 장면은 듣는 사람을 잠깐 안심시키기도 합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희망이 남았으니 이 이야기는 결국 인간 편이구나 하고요. 그런데 고대의 텍스트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자주 멈춥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밖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안에 남아버린 것이라면 그 기억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합니다. 첫째, 희망이 남았다는 해석. 인간이 고통을 견딜 수 있는 마지막 연료가 남았다는 이야기. 그건 참 따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신화를 절망의 이야기로만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둘째, 희망이 갇혀 남았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어 엘피스가 단순한 희망이라기보다 기대 혹은 예상 같은 뉘앙스를 가질 수 있다는 논의가 있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희망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 기다리게 만드는 무언가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다음엔 달라질 거야. 이번만 지나면 좋아질 거야. 이 말들은 때로 우리를 살리고, 때로 우리를 늦추고, 때로 우리를 붙잡아둡니다. 그러니 이 장면은 너무 쉽게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신화는 희망을 칭찬하지도 비난하지도 않고 그저 말합니다. 희망은 남아 있었다고. 그리고 그 침묵이 이 신화가 오래 살아남은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 속에서 희망이 나를 살렸는지 혹은 희망이 나를 묶어두었는지 한 번쯤 생각하게 되니까요. 이제 신화를 지금의 언어로 옮겨보겠습니다. 우리가 판도라의 상자를 연다라고 말할 때 그건 대개 이런 뜻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연쇄적으로 불러오는 상황.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한 겹을 더 얹고 싶습니다. 현대의 판도라는 늘 나쁜 의도로 상자를 열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더 편해지기 위해, 더 빨라지기 위해, 더 많이 알기 위해, 더 안전해지기 위해, 더 사랑받기 위해 좋은 이유를 들고 문을 엽니다. 하지만 문은 한 번 열리면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만은 아니죠. 정보의 문을 열면 불안도 함께 따라 나오고, 관계의 문을 열면 기대와 상처가 함께 따라 나오고, 기술의 문을 열면 편리함과 함께 새로운 취약함이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신화는 호기심이 죄다라고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선택의 비가역성을 말하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어떤 선택은 한 번이면 충분히 세상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남는 건 되돌림이 아니라 책임이죠. 오늘 밤 우리는 판도라의 상자를, 아니, 판도라의 용기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엔 왜 상자였을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더 오래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왜 열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들을수록 더 열고 싶어지는가? 그리고 정말 중요한 질문은 그 다음입니다. 열어버린 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신화는 친절하게 해결책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희망이 남아 있었다고만 말합니다. 그 희망이 여러분을 살리는 불씨이기를, 혹은 적어도 오늘의 밤을 조금 더 조용히 견디게 해주는 숨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지금까지 무엇이든 내레이션이었습니다.